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까 웨스턴 유니온과 머니그램 비교에 대한 얘기를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제 뭐 주시님이 답변 잘 주신 것 같은데 잽시도 안 돼요. 우리 생활용어로 표현하자면 잽시도 안 뜹니다. 예. 1등과 2등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한 2, 3, 4등 다 합쳐야지 그 웨스턴 유니온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웨스턴 유니온이 왜 이렇게 세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웨스턴 유니온 셀 수밖에 없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예, 세계적인 금융기관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친구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하고 머니그램이나 다른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랑 비교할 그게 아니에요. 예, 급이 달라요. 급이 좀 짜증나는 사실이지만 급이 다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어스포드 언급한 적은 있죠. 예. 대박난자님 얘기한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작게나마 XRP 사용 중인데 가격 변동이 전혀 없네요.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 가격이 움직임이 있을까요? 주셨는데 정확한 시기는 찝어낼 수는 없지만 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지금 투기적인 목적에 의한 거래 볼륨이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한 10억 달러 넘는데 아무래도 적어도 실사용 볼륨이 한 반반 정도는 찍혀줘야 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식선을 고려한다면 갈 길이 멀죠. 어스포트 얘기 꺼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레오가 올린 스웰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요. 중간에 어스포트가 어디랑 릴레이션십 계약을 맺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영상 중간에 나옵니다. 2017년인가 18년에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누군가 이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었어요. 환거래 계약. 그게 나와요. 중간에. 바넨이 ODL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낸스 CEO가 워낙 욕심쟁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도움된다고 생각하면 XRP 이용해 먹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낸스 CEO는 되게 신뢰할 만한 인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돈이 되면 다 이용해 먹는 그런 약간 신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하는 거 보면 딱 느낌 나죠. XRP 조롱한 적 있잖아요. XRP 페어 뭐 베이스 커런시 해주는 애 만에 하면서 트론이랑 모를 쌍으로 만들어주고 끝났었죠. 그거 완전 조롱이었죠. 결과론적으로. 바이낸스 CEO는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비즈니스를 뭐 그런 선악 게임이 아니잖아요. 건선징악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리플사 역시도 그런 거 고려 안 할 거예요. 다만 XRP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면 이 사람이 막 나중에 뒤통수 칠 것 같지만 않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스프링의 파트너십 공개 때도 나왔잖아요. 바이낸스 덱스도 이제 나왔고 더불어서 바이낸스 아메리카 USA 거기도 파트너십 관계로 나왔죠. 더군다나 그 바이낸스 USA 같은 경우는 콜리라고 원래 리플사에서 주요 임직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만큼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콜리가 이제 리플사 나가서도 XRP에 대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콜리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질문 했어요. 이제 XRP에 관련해서 이코시스템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습니다. XRP도 본인 생각에 굉장히 좋은 디지털 에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준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김지훈님이 지금 질문 주신 거는 리플사 증권 관련해서 매일 말하는 게 XRP와 리플사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하는데 정확히는 그거죠. XRP는 디지털 에셋이고 리플사는 컴퍼니다. 회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특히 이제 증권 이슈로 이제 소송 건 사람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XRP는 디지털 에셋이자 커런시이지 리플사의 주식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좀 약간 와전된 표현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건 증권이 아니다. XRP는 독립적인 그냥 디지털 에셋일 뿐이다. 그거죠. 리플사가 발행한 상품이거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식도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질문사항에 대해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하자면 리플사가 일을 잘한다고 해도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격이 굳이 오르면 ODL에 좋은 이유가 있나요? 뒤에 최종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생각 전에 리플사가 일을 잘해도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오른다면 무슨 이유로 오르는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최근에도 또 길게 대략 한 2-30분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참고해보세요. 참고해보시고 뒤에 질문 주신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ODL에 좋다는 질문 자체가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이세요. 일단은 가격이 왜 오를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뒷질문을 좀만 재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 질문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쌀보리 하고 있어. 자, 이재준님 질문 내용 한번 볼까요? 쌀보리, 올드하다. ILP를 중앙은행이 채택하면 XRP한테 좋은 이유가 코인을 패키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JP모건과 업인 설명한 거 봤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질문 주셨는데요. 패키타 할 수 있는 거, 뭐 어떻게 보면 그 맥락도 맞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ILP 커넥터라는 구조, 그런 토폴로지에 의해서 마치 오늘날의 그 인터넷 네트워크 같은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ILP 커넥터는 인터넷 공간에서 비유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와닿는 건 공유기,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라우터와 스위치 역할입니다. 사실 ILP 커넥터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스위치나 라우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정확하게 옮겨주는데요.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데 IP 커넥터가 그 작동을 할 때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거는 패킷이 아니라 XRP 또는 디지털 에셋입니다. 그거를 인터넷 공간에서 데이터로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디지털화된 에셋이 필요해요. 그게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XRP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뭔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에서 당연히 돈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벽돌 옮기기랑 똑같다고 했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좀 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벽돌 옮기기랑 똑같기 때문에 이 벽돌은 사실 디지털 에셋이죠. XRP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지금 XRP라고 얘기해봅시다. XRP를 옆에 옮겼으면 10개를 옮겼어요. 그러면 얘 역시도 그만한 가치 있는 거를 XRP든 뭐든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디지털 에셋을. 그죠? 같은 가치 양을. 그리고 또 옮겨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확실하게 옮겨줘야 되는데 이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가격 변동성이 일어난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가격 변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리얼타임이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죠. 거의 희박하죠. 리얼타임이면. 자, 여기 출발지인데 IP 커넥터들을 중간에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0.1초면 가능하다. 또는 3초면 가능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가격 변동성 문제 발생할까요?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는 1초 만에 가는데 그 다음 홉을 건너갈 때 만약에 20분이 걸린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 사람 계정에서 이 사람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르먼트 되는데 20분이 걸린다고 하면 이 구간에 20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음표가 생기겠죠.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넘겨받는 사람들이 물음표를 하죠. 야, 가격 변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누군가는 이 가격 변한 거에 대한 손해를 봐야 돼요. 누군가는. 이런 풀필먼트 리스크 그리고 볼라틸리티 리스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구조에서 가장 적합한 건 뭐다? XRP다. 리얼타임 세르먼트 가능한 XRP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자신감으로 지금 ILP 채택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들.
왜냐면 채택되면은 리프사 생각에는 자신 있기 때문에 이 ILP에 가장 적합한 거, 리얼타임 세르먼트에 금융사들이 원하는 그거는 XRP일 수밖에 없다. 이 자신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머니그램 건강빠님 질문 볼까요? 머니그램에서 사용하는 XRP는 리프사에서 사나요? 아니면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서 하나요? 후자입니다. 거래소에서 사서 비트스탬프에서 사서 비소로 옮기고 그 XRP 산 거 비소에서 멕시코 페소로 바꿔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서 사고 그리고 타 거래소로 옮기고 그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바꾸는 그 순간만 XRP 잠깐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빡. 그리고 남관망나님 좀 어렵네. 남관망나님 발음이 안 좋은가? 읽기 힘드네. 자, 질문 내용은 XRP가 10일 간격으로 약 1만 개 이하로 총량이 줄어들던데 이거 수수료로 소각되는 건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거를 확인하러 갈게요. 이제 소각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각은 그냥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리프사는 소각으로 뭘 해볼 생각이 없어요. 이 소각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 디도스 공격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트랜잭션 하나 처리할 때마다 일정의 작은 양을 돈을 소비하게 만든 건데 XRP를 그런 취지,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소각에 의한 떡상 이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처럼 생각하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에 의한 뭐 가격, 가치 상승, 떡상 이런 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은 트랜잭션 코스트를 이 날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추세를 하루에 몇 개씩 소각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리프사가 소각시키는 게 아니라 사용에 따른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 소각되는 정한량이 있는데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해서 소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얼마나 소각되고 있는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누구나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상태가 어떤지, 레저의 상태는 어떤지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게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최근 거 보려면은 지금 스타트라는 필드값이 있어야 되죠. 자, 봅시다. 스타트 넣어주고요. 2019년 최근 것만 볼게요. 11월 1일부터 보죠. 1일 0시 0분 0초. 자, 그리고 엔드 넣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엔드는 가장 최근 2019년 11월 15일 0시 0분 0초 넣어주고요. 인터벌은 데이로 하는 게 좋겠죠. 1일로 보고 리미트는 한 1000 놓읍시다. 어차피 1000개까지 안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하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 편하게 포맷도 바꿀게요. 엑셀로 볼 거니까 포맷 값을 CSV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바로 나옵니다. 엑셀 파일이 하나, CSV 파일이 떨어지겠죠? 뭐야? 제가 뭔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방식이 틀리다고 나왔거든요. 어디지? 잠깐만 볼게요. 어디서 제가 오타를 냈거든요. 어디지? 스타트 엔드 다 맞는데? 어딜까요? 스타트는 2019년 11월 1일 0시 0분 0초, 엔드는 2019년 11월 여기가 틀렸네. 11월 15일 0시 0분 0초 여기서 오타가 났네요. 나왔죠? 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소각량은 크게 관심 안 갖는 게 좋은데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2019년 11월 1일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14일 동안 소각되는 양인데 여기 토탈에 표시되어 있죠. 이거 소수점을 빼볼게요. 소수점을 빼고 표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쉽겠죠. 커트를 시킬게요. 숫자하고 소수자리는 자르겠다.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소각되고 있어요. 트랜잭션 코스트에 의해서. 예를 들면 11월 1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소각되는 트랜잭션당 평균치는 0.000881개 가 소각돼요, 하나당. 그리고 한 트랜잭션에 최대로 소모됐던 건 20개다. 최소는 0.00001이었고요. 이게 완전 최소 기본 단위입니다. 10드랍이거든요, 부를 때는. 자, 그래서 이날 하루 동안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로 소각돼서 사라진 게 1429개, 그 다음날은 1145개, 뭐 1000개대죠 계속. 그러다가 6000대 한번 나오고 3000대 나오고 그 뒤로 다시 1000대 내려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885개, 오늘은 532개 소각되고 있고요. 네. 소각에 의한 떡상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위적으로 떡상 소각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리프사는. 자, 그리고 박정주님 말씀하신 거, XRP 가격이 스테이블해질 때 안정적으로 홀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보는데, 문제는 XRP 가치가 고정되어도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XRP 가격 변동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스테이블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 맥락이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만약에 XRP 자체의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체의 가치, 독립적인 가치 자체가 거의 없어서 법정화폐에 그냥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이 법정화폐 가격에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사실 그거거든요. 이 법정화폐로 XRP를 투기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영향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법정화폐 가격 변동 그대로 여지없이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사용 수요가 커져서 이런 투기적인 목적에, 그러니까 내가 뭐 개당 300원에 샀으면 이 원화 가치가 변동하면 그에 맞춰서 따라와야 된다.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달러가 가장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솔직히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이 영향력이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XRP 지금 봐야 하긴 하겠지만 비트코인 거래량이 상당할 겁니다, 테더랑. 그래서 이 두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이 두 친구 중에서도 이 두 친구 갖다가 XRP를 구매한 투기 목적의 그런 플레이어들의 영향력을 많이 따라갈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플레이어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이 XRP 볼륨 대부분은 만약에 실수요에 의해 거래되는 볼륨이 태반이고 오히려 그게 거의 전부다. 그럼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수요를 그냥 독립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기대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본질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정준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소나무님 얘기하신 거, 일본 SBI 거래소 아직 XRP 유동성 별로 없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욕 나옵니다. 지금은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뭐라 해야 될까요? 고통을 받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러면 지금 당장 가서 보십시오. 아주 고통을 쾌감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생기실지도 몰라요. 오늘 대바대 가냐고요? 잘 겁니다. 대바대 안 해요. 피곤해요. 잘 거예요. 자야죠. 코인스 PH는 어떨렸는지 모르겠네요. 좀 시간 걸려요. 볼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참 멀었죠. 비수 한번 볼까요? 비수 한번 보고 가겠죠. 비수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800만 개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정말 이 비수 내에서 보면 이게 불장대 볼륨인데 실사용으로 불장대 볼륨을 넘어섰어요, 오늘날. 이거는 되게 시그널이 있는데, 사실 비수 안에서 이런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전체적인 볼륨, 절대 사이즈가 중요하잖아요. 이 800만 개가 다 5대1이라고 가정해도 지금 0.3달러 가정해서 계산하면은, 자 800만 곱하기 800만 개니까요. 0.3달러. 지금 후하게 쳐준 거거든요. 240만 달러예요. 240만이면 곱하기 12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1000만, 억, 10억, 3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럴지라도 30억이란 돈이 작은 건 아니죠, 개개인한테. 근데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빗대어서 30억이란 수치를 갖다 대면 되게 초라하죠.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은 정신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겁니다. 워낙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누가 얘기하거든. XRP 조만간 떡상합니다. 뭐야? XRP 자꾸 떡상한다고 하는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 없거든요. 저도 솔깃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하면서도 자꾸 보여. 그 얘기가. 자꾸 떡상한대. 그건 나도 모르게 기대감 생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괴리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설레발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다들 그렇게 약간 조급함을 갖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바대 가자고요? 대바대 안 해요. 대바대 안 하고 잘 겁니다. 대바대 없어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만나세요. 꿈속에서. 피곤해서 진짜 도저히 힘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기절할 노릇이에요. $2억 달러 이상이 나왔다고요? 2억 달러 이상이 어디에서 2억 달러 나왔어요? 2천억 원? 한마디님 얘기하신 게 2억 달러 이상 나왔다는 게 XRP 볼륨이 2억 달러가 나왔다고요? ODL이? ODL 얘기하시는 거예요? 2억 달러 나왔으면 대박인데? 2천억 원인데 하루에? 5년 뒤? 5년 뒤요? 5년 뒤 안 돼요. 내년이면 좋겠다. 저도 싫어요. 5년 뒤 막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 좀 시그널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볼륨이 1년 만에 막 그렇게 막 하루에 막 1조 이거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들 거라 좀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절대 볼륨은 아직 갈 길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막 메이저 은행들 막 쓰고 메이저 은행 한 3개 정도라도 써주고 공개적으로 그런 상태면 좋을 것 같아요. R3 50억 개요? R3 50억 개는 어디에서 들으신 거예요, 소스를? 네. 그 소송이 어떻게 결말 났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리프사 R3만 알아요. R3 쪽에서 주장한 게 XRP 내 나라였고, 리프사 같은 경우는 R3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줄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서로 주장하는 게 이견이 생겨갖고 소송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합의를 봤단 말이죠. 근데 합의 내용이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의됐는지. 리프사가 일부를 XRP를 주고 끝난 건지 아니면 그냥 R3가 뭐 현찰만 받고 끝난 건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계약 내용은 사실 기존 했던 거랑 다르게 새롭게 갱신해서 계약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50억 개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거부터 확인이 돼야죠. 50억 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가능성 높다고 봐요.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훨씬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한마디님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규제가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부정적이죠. 많이 막혀있죠. 열려있지 않고. 그래서 이 리프사가 XRP가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주셨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 XRP를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런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에 악용될 수 있는 그 여지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제 규제 안에서 합법으로 바뀌는 거, 모든 산업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XRP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안티머니 론더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 대비가 돼 있거든요. 리프사가 대비를 해놨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규제벽을 뛰어넘기에 그 파트너 같이 일하는 사람들 선택도 잘 해놨잖아요. 그냥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 막 뭐 개인 간의 금융기관 없이도 막 이런 걸 실현하겠다 이렇게 깝치지 않고 기존의 금융사들과 파트너 관계가 돼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컨셉도 잘 잡았고, 더불어서 중앙은행들과 일하잖아요. 레귤레이터잖아요, 중앙은행이.
각국 정부기관이나 중앙은행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규제 문제도 확실하게 더 잠식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잖아요. IMF나. 네.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XRP 77,000원이요? 네, 더 쓰세요. 더. 거기다 공 몇 개만 더 붙입시다. 리브라는 한마디님이 말씀하신 거는 리브라는 더 까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리브라가 능력이 월등한데 리브라 까이니까 암호화폐는 더 까일 거다 이게 아니거든요. 리브라는 지금 각 국가한테 암호화폐보다 훨씬 위협적이에요. 그 위협적인 게 리브라가 엄청 뛰어나서 위협을 느낀다가 아니라 각 나라의 법정화폐를 말 그대로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겁니다. 네. 법정화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리브라는. 그래서 까이는 거예요. 뭐 암호화폐보다 성능이 좋고 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걔는 컨셉 자체가 까일 수밖에 없는 컨셉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페이스북 페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질문 주신 분도 있어갖고 페이스북 얘기 나와서 이제 얘기 꺼냈는데, 지금 나온 페이스북 페이 소식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페이스북 플랫폼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인수를 했잖아요. 왓츠앱이나 이런 거에 다 페이스북 거잖아요. 네, 그런 플랫폼들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페이먼트 플랫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경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페이스북이 쫄아갖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리브라 기반이 아니다. 이거는 기존의 금융 이런 것들과 협력해서 만든 플랫폼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기존의 금융기관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나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페이를 지금으로서는 망해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가 페이스북 사용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시장에 쓰도록 하면은 그 페이스북 페이가 돌아가기 위해 도와주는 금융기관도 있죠. 근데 걔네가 알고 보니까 리플렛 멤버거나 리플렛을 써요. 그러면 리플사 도와주는 꼴이죠, 결국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 페이가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얘네가 리브라 자체를 지금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청문회 보셨죠? 페이스북 CEO 가갖고 뚜유가 만든 거 저도 여러분들이랑 이제 대바대 하면서 같이 인터뷰는 아니죠, 청문회 내용 같이 봤었는데 가망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얘네가 전략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 안 시켜줄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보셨죠? 먼지가 되도록 까이는 거, 미국 그 국회에서. 그래서 얘네가 아마 전략을 이렇게 선택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 페이를 기존 금융기관들과 협력해서 만들어서 사용자들을 불려 놓습니다. 이용자들을 굉장히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용자들로 하여금 페이스북 페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만들어놔요. 일단 어쨌든 페이스북 사용자가 막 10억 명이 넘으니까 그 많은 유저들을 바탕으로, 그 플랫폼 파워를 바탕으로 페이스북 페이에 최대한 많은 이용자를 물려놓습니다. 다 물려요. 물리게 만들어. 그래 놓고 그때 가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의 기반은 리브라로 바꿔 치우는 거죠. 어차피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100를 친구한테 보내고 싶어요. 페이스북 페이를 통해서 손쉽게 보내고 싶거나, 또는 해외 구매를 하는데 해외에 저렴하게 돈을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이용자 입장에서 이게 리브라 기반인지 아니면 기존의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리프사도 그 얘기 하잖아요. 5대1로 되는지 이런 건 소비자한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비용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와 비용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 페이도 이용자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블록체인으로 돈 옮기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내 돈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빠르게 가면 땡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을 사용자들을 다 물려놔요. 야, 너도 물려라. 페이스북 페이 물려라. 이거 없으면은 네가 돈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게 물려놔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걸 리브라로 갈아치우는 거죠. 그러면은 등에 업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의 많은 유저들을. 그 유저빨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규제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했더니만 도저히 안 될 걸로 보이니까 아마 이 전략으로 바꾼 걸로 보입니다. 간사한 놈들. 근데 정말 잘 선택한 거예요.
이 전략이 확실히 유효해 보입니다. 리프사도 똑같은 전략이잖아요. 페이스북은 지금 컨슈머,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플랫폼이고 리프사는 아니죠. 예. 비즈니스를 상대하는 거잖아요. B2B잖아요, B2B. 컨슈머를 상대하는 건 아니죠. 본인들이 만든 솔루션을 사는 고객이 이제 직접 그 솔루션 바탕으로 컨슈머, 소비자들 상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프사 역시도 똑같은 전략 취하고 있잖아요. 그 브리앤 메디건 얘기하는 거 그때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에서 인터뷰하는 거 잠깐 이제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허들, 이 규제 장벽 뛰어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했죠? 네, 그거 얘기하잖아요. 사용을 통해서 뛰어넘겠다고, 실사용. 똑같은 전략을 취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워라 유나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 뭐예요? 자기장? 자기장 전기? 뭐예요? 제가 설명하느라 못 봤던 거 보면은 한마디님이 CBDC 국가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나머지 국가들도 위협적이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불알못인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CBDC 나오는 게 다른 국가에 위협을 줄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폐쇄적인 네트워크잖아요. 다른 나라에 위협이 안 돼요. CBDC는. 모르겠죠. 예, 정준님 말대로 주커버그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정준님 말씀하신 대로 알 거예요. 본인들이 하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인지 알 텐데 새로운 화폐, 예, 글로벌 화폐를 탄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 보면 되게 야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보들도 아닐 테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은하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티모니 론더닝 마리오님이 얘기하신 거 맞아요. AML 그리고 에크넘으로 이제 앞글자만 알파벳만 줄여서 AML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적으신 거 맞아요. 안티모니 론더링. 네? CBDC보다 못한 결제가 가장 빠르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거의 죽어나가겠죠? 왜요? 저는 그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CBDC보다 못한 결제가 주어가 이거잖아요? CBDC보다 못한 결제가 가장 빠르고 좋을 것 같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좀 다른 표현으로 좀 해주실래요? 네, 송지선님 질문 한번 볼게요. 리플이 이제 망했나요? 망해 보이세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망해 보이진 않는데 뭐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자님 잘 지내시죠? 리플 가자 좀. 네. 요즘에 몸이 힘들긴 한데 잘 그럭저럭 지냅니다. 네, XRP 가면 좋겠죠. 자, 종란님 얘기한 거 세금 추징 해안이 필요할 듯. CBDC? 네. 있으면 좋은 점도 확실히 많죠. 네. 근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CBDC 만들 생각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네. 그리고 천일호님 인도 쪽 상황은 어떤가요 하시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소식은 안 나왔어요. 그 샌드박스 관련된 소식 이후에는 특별한 오피셜한 입장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가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공개할게요. 굿데이님 내국 송금 시스템은 진짜 한국이 짱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IT 인프라는 진짜 세계급이에요. 네, 정말로 세계급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아서 이제 체감이 안 되실 텐데 다른 나라에서 좀 살아보면 이제 비교가 되니까 체감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인프라 뭐 지하철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 그 통신 인프라도 막 5G 이런 거 스마트폰 쓸 때 쓰는 그 통신 인프라 진짜 세계급인 거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뛰어나다니까요. 정말로. 이 조그만 나라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뛰어난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알트 펌핑을 보고 주커버가 마음을 먹은 거죠. 테드에서 살아있으니 얘기를 주셨고요. 축구 보니 리플 가격 보는 것 같네요. 오늘 뭐 축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풀리나 보네요. 펫도소 리또소. 박정준님 빵형 맞다 딱 한 대만 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예.
비자를 발급받고 비자를 예. 예, 미국에 가셔갖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셔갖고 빵형을 만나서 따기를 때리시면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번 찾아가십시오. 따기를 한 방 탁 때리시면 됩니다. CBDC가 최고의 결제 시스템으로 나올 것 같은데 기존 화폐도 최상의 위조 지폐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CBDC가 나오면 가장 빠르고 보안도 최상일 것 같은데 그런 결제용이나 환급형 성향을 띈 암호화폐는 과연 어떤 위치와 용도 훼손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문제가 있네요. 한마디님 일단은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차이와 그리고 페이먼트 시스템과 세틀먼트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RTGS라고 그 결제망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 설명드린 내용 한번 보시고 나셔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많이 비껴 가셨습니다. 예, 현실과 다른 쪽으로 이미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아갖고 지금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CBDC 하는 경우 타국에 큰 영향까지 있지만 약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달러와 연결이다 보니 그건 맞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혜연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러 유동성으로 세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CBDC 하면 영향은 확실히 있겠죠. 근데 미국이 CBDC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각 나라가 그 미국 달러 보유하는 거를 종이돈으로 보유할까요? 아니면은 미국 CBDC 네트워크상에서 계정을 가져서 거기에다 보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전자로 생각되거든요. 예, 외환 보유를 너무 미국에 노출시키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나라, 미국이 아닌 한 나라의 수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에 너무 노출되고 정보가 컨트롤 당할 가능성이 높아갖고 미국 CBDC 네트워크상에서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종이 달러를 보유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종이 돈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CBDC 네트워크상에서 달러를 CBDC 형태로 보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불리하거든요. 미국에 너무 노출되는 정보가 많아갖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CBDC가 나오면 암호화폐 입지는 좁아지지 않아요? 질문 주셨는데 왜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크리스님 까체리님 사이트 보면 XRP 보유량 한국 거래소 빗썸이 1위고 업비트 하위권인데 XRP가 한국이 가장 보유량이 높은 게 맞나요? 질문 주셨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적을 둔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량을 합쳤을 때 가장 많아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가 보지는 않아서 지금 기준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라별로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실제 그 계정의 보유량을 다 합쳐보시고 실제로 우리나라 합쳤을 때가 가장 많은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계정에 있는 XRP 총량이 나라 간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이용자가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한계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까체리님이 열심히 최대한 맞게끔 정리를 하셨겠지만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갑을 막 새로 생성하거든요. 자꾸 생성해갖고 옮기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까체리님이 집계한 게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모든 계정들을 집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글, 페이스북, 리플 이런 기업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요? 무서운데? 기업이? 어떤 세상일까요, 그러면?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CBDC랑 상관 있는 게 아니죠. 한마디님은 아까 CBDC 나오면 암호화폐가 입지가 좁아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지속적인 규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거랑 지금 얘기하신 건 좀 상관관계가 전혀 없죠. 네. 만약에 뭐 지속적인 규제 때문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CBDC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브라다. 코인원은 어찌 될까요? 글쎄요, 코인원의 미래는 저도 몰라서. 코인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알면은 참 좋을 텐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코인원의 미래. 눈 감고 이 양팔을 이렇게 꼬아갖고 감은 다음에 이 몸 안쪽으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려갖고 꼬면은 옛날 가위바위보 할 때 이 패를 보듯이 하면은 코인원의 미래가 보일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렇게 봐볼까요? 한마디님 또 질문 내용은 그게 폐쇄형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시는데 어떤 폐쇄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뭔가요? 지금 폐쇄형 얘기하시는 거 CBDC인가요? 암호화폐인가요? 어떤 거에 대한 폐쇄형을 얘기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주어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관망란님 도쿄올림픽 리플 어떠한 행복한 상상이 존재할까요? 질문 주셨는데 도쿄올림픽 때 뭐 있을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볼게요. 자 SBI 그룹 이제 키타오 회장이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여기 뭐 어디 IR 자료에서 또 언급을 했으려나 한번 볼까요? 옛날 프리젠테이션에 막 언급하는 건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하죠. 기사로 나오겠죠. SBI 도쿄올림픽인가요? 도쿄 XRP 치면은 왠지 나오겠죠?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없네요. 올림픽까지 쳐야 되나? 여기 있네. 있긴 있네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랑 똑같네. 기사 내용이. 네, 도쿄 2020 네, XRP 올림픽으로 지정되느냐. 이건 진짜 웃긴데? 자 지금 보시면 토모유키 맞나요? 이거 그렇게 읽으면 되나요? 타모유키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 SBI 투자 그 회사에 있는 자회사겠죠? 거기에 있는 익스큐티브 오피서 CEO는 아니네요. 자, 이 사람이 높은 임원급이죠. 도쿄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오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여행을 할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XRP를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거죠. 지금 SBI 그룹이 2020 도쿄 올림픽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올림픽 때문에 이들이 쇼핑하고 이 일본 내 여행을 할 때 뭔가 이제 돈을 써서 지불해서 뭔가를 할 때 서비스를 받던지 어떤 상품을 살 때 XRP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로 갑자기 떡상할 수 있나요?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를 엄청나게 막 아마겟돈급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볼륨 올랐네 또. 근데 이제 뭐 자꾸 도쿄올림픽 때 막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딱 저 사람이 얘기한 저 의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SBI가 XRP를 열심히 밀어주려고 노력을 해도 그냥 본인들 일본 내 플랫폼을 XRP를 브릿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갖춰놔야지 저 일이 가능하죠. 갖춰놨다 치더라도 과연 저 올림픽 때문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써줄지가 중요한 건데 막 그렇다고 하루에 막 1조씩 쓸까요? 올림픽 때문에 방문한 사람들이 하루 사용량이 1조 그리고 1조라도 그 전부 다 XRP를 브릿지하는 볼륨이 1조일 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정도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올림픽 기간 끝나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게 그렇게 막 되게 엄청난 이펙트 있는 소식이 아니라고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저거를 이제 선도군들이 막 대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항상 선동꾼들은 주어에만 집중하죠. SBI 도쿄올림픽, SBI 도쿄올림픽. 지금 같은 경우 도쿄올림픽만 집중하는 거죠. 도쿄올림픽 XRP, 도쿄올림픽 XRP. 그니까 대박. 약간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SBI 그 투자회사에 있는 SBI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냥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때문에 올 텐데 그들이 쇼핑하거나 일본 내 여행할 때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을 봐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해질 텐데 과연 얼마나 쓰느냐겠죠. 올림픽이 끝난 뒤에 그 지속성이 연결이 안 될 텐데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한계, 그런 팩트를 봐야 되죠. 지속성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을 선택한 것도 지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성장시켜서 꾸준히 사용하게 만들어 놓으면 꾸준히 쓰게 되거든요. 네, 선택을 잘한 거예요. 저런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네, 지속성 있는 게 중요하죠. 네, 김경림님 워라 어서오세요. 한마디님은 아마 제 방송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CBDC 암호화폐는 똑같은 화폐이니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포지션이 다르죠. 리브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브라는 CBDC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리브라 같은 경우 법정화폐 피아트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네, 그런 관계가 있고 XRP는 말씀드렸지만 브릿지 커런시예요. 브릿지 커런시. 네. 약간 CBDC 또는 법정화폐가 목표로 하는 것과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은 제가 뭐 깊게 보는 게 아니라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접근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죠. 네. 단순히 그냥 CBDC, 디지털 커런시다. 그리고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다. 똑같은 커런시네? 같은 종류인데 CBDC가 만들어지면 입지가 좁아지겠지. 네, 그렇진 않아요. IMF 역시도 제가 IMF가 이제 그 머니에 대한 디지털 머니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한 거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 PDF 문서 보면서 그걸 봐도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셔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도쿄올림픽 때 SBI가 죽어라 똥을 싸면서 준비를 했어요. 진짜 XRP 브릿지에서 쓰게 무조건 쓰게끔 일본 내 환경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올림픽 도쿄올림픽 때 전 세계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갑을 다 열어요. 막 나 이번 도쿄올림픽에 올인이다 해갖고 돈을 무진장 쓰는데 그게 다 XRP로 브릿지 돼요. 그래서 하루 볼륨이 한 100조 나와 거기서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떡상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있을 수 있겠죠. 하루에 100조를 브릿지한다. 도쿄올림픽 때문에. 예, 그러면 떡상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근데 그런 일이 펼쳐질까요?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쵸. 심득선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심득선님이 개인 송금보다 기업 무역 대금으로 사용돼야 떡상할 듯 하셨는데 맞아요.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은 리테일이라고 부르는 개인 송금 영역만 손을 대고 있는 거거든요. ODA를. 근데 기업 무역 대금 시장이 훨씬 큽니다. 네, 트레이드 파이낸스 시장이 훨씬 커요. 무역금융 시장이. 그리고 무역금융보다도 훨씬 큰 게 뭐라고 했죠? 외환시장. 외환시장까지 ODA를 갈 수 있다면 XRP가 브릿지로 갈 수 있다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볼륨을 뽐내고 있을 겁니다. 네, 엄청나요. 비교도 안 돼요. 리테일 레미턴스는 진짜 껌딱지예요. 외환시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애들 장난이에요. 그래서 외환시장에 진출해서 뭐 10%만 먹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볼륨을 뽑아낼 겁니다. 진짜.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러분들. 예.
빠이빠이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예, 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냥 오늘 진짜 아까 서론 때 얘기 드렸지만은 인생의 행복은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새삼 느끼는 거예요. 진짜 새삼 느끼는 건데 행복이라는 거는 진짜 소소한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게 뭐라고? 예,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 내용 아시죠?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고 큰 거예요. 진짜 그게. 예,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보다 더 기분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따뜻함을 줄 수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진짜 보람을 느끼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저에 대해 감사하게 느끼니까,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냥 뿌듯함을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어딘가에서 일을 할 텐데 그 인턴 친구들 나중에 취업하거든 저한테 엄청 자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축하해주게. 예, 저 취업했어요 하고 막 엄청 자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와서. 그리고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많이 축하해주고 싶어요. 인턴분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소중한 시간도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이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 내일 하루는 힘차게 하루 보내시고 저녁 때 아마 길거리 방송으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길거리 방송 때 여러분들 찾아뵙고 내일 소식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 좋은 밤 되세요.